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 디피전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이제 그 계산식이 있는데 확산 방정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확산 계수죠. 이 확산 계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속도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편미분을 뜻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t 시간에 대한 요 편미분 요 u를 이제 구하는 건데 요 u는 이제 x, y, z, t의 이제 좌표를 뜻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라플라시안 미분 계산을 뜻하고 어떤 미분의 합이라고 뜻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계수를 가지고 어떤 속도의 이제 변화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산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떤 높은 물질 그 농도에서 이제 낮은 농도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디피전 모델과 관련해서는 구글 같은 데에서 디피전 수식 이렇게 치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어떤 디피전 모델에 대한 그 수식 계산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요거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자세하게 이제 계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스토리 디피전이라고 이제 이름을 얘네들이 져놓고 거기에 이제 방법적으로 컨시던시 셀프 어텐션하고 시멘틱 모션 프리딕트 이 두 가지 이제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일관성 있는 비디오를 일관성 있는 이미지하고 이제 스토리에 따른 이미지하고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토리 디피전 프레임워크로 말씀드리면 이제 텍스트 기반에서 이제 어떤 다양한 내용을 이제 포함하는 일관된 이미지하고 이제 비디오를 이제 묘사하는 건데 컨시던시 셀프 어텐션하고 시멘틱 모션 프리딕트가 방법이 있습니다. 컨시던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생성된 이미지로부터 이제 일관성을 이제 형성시키는 것으로서 기존에 이제 그 확산 모델이 텍스트를 입력을 넣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이 제로샷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시멘틱 모션 프리딕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장시간의 이제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이제 레이틴트 스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추정했다고 하면 시멘틱 스페이스 공간에서 이제 이미지를 추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이 잠재 공간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일관성이 있는 그런 이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컨시스턴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그 전에 이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셀프 어텐션은 트랜스포머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로서 어떤 그 쿼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쿼리하고 키하고 밸류인데 쿼리라는 것은 어떤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키라는 것은 그 요소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밸류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에서는 유사도를 계산을 해요.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사도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내적을 사용하고요. 어떤 벡터 간의 그 거리 유사도를 계산해서 이제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사도를 이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포에 대한 이제 평가를 내릴 때는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것은 어떤 0과 1 사이에 값을 매기고 최종적인 그 총합은 이제 1이 되는 그런 것은 소프트맥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의 장점으로는 어떤 유연하다는 거, 유연하다는 것은 모든 이제 입력 요소를 이제 동등하게 병렬적으로 고려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병렬 처리가 되니까 직렬보다 이제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 속도가 이제 더 빠르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긴 장기 의존성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긴 이제 비디오나 이제 이미지, 스토리가 있는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셀프 어텐션이 적합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셀프 어텐션에서 유사도 계산 방식은 먼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 닷프로덕트 내적 닷프로덕터로 이제 구하는 내적 방식이고요. 어떤 이제 스코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쿼리하고 키를 이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 키 부분은 이제 행렬 계산의 편의를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키에다가 역행렬 트랜스포즈를 이제 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수식은 되고요. 코사인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는 어떤 각도를 가지고 벡터의 그 방향을 구하는 건데 그 값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입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좋은 거죠.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수식적으로는 이 스코어를 역시 이것도 이제 쿼리하고 키를 가지고 이제 밸류를 구하는 거니까 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분자는 이제 쿼리하고 키를 이제 다 프로덕트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클리안 거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그 그러니까 두 벡터 간의 직선 거리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절대값을 쓰고 이제 제곱을 해서 이제 쿼리에서 이제 키를 빼고 맨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준 거는 최대한대로 음수에 이제 가깝게 해서 스코어를 높이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만원어치 디스턴스가 있는데 이것은 공분상 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두 벡터 간의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쿼리에서 키를 빼고 마이너스를 주고 트랜스포즈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공분상 행렬의 그 역행렬이라고 보면 되고요. 공분선 행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공분선 행렬은 어떤 그 변수 i하고 j하고 있을 때 그 i하고 j 사이에 어떤 분산을 이제 계산하는 건데요. 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k번째 i 샘플에 대한 이제 변수에서 이게 이제 평균이잖아요. 바가 요 평균을 뜻하는데 i에 대한 평균을 이제 빼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j를 여기서 이제 i를 계산하고 여기서 i를 계산하고 여기 이제 j를 계산한다고 하시면 어떤 i번째 j번째 변수에서 그 평균값 각각의 평균값들을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부터 n까지를 이제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내면은 이제 공분산 i하고 j에 대한 이제 공분산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분산 행렬의 장점은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의 이제 강도를 측정하고 각 변수가 어떤 자신의 평균으로부터 이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0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형적인 관계가 전혀 이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닷 프로덕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A에 이러한 요소가 있고 B에 이제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럼 걔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더하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기하학적 정의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A에 대한 요소, B에 대한 요소를 이제 다 프로덕트 하는 거죠. 절대값을 씌우고 여기에 이제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세타라는 것은 그런 이제 방향 각도를 뜻하는 건데 얘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0이면 같은 방향이죠. 그리고 90도가 되면 이제 직교를 뜻합니다. 외적이라는 것도 있는데 외적 같은 경우는 3차원 벡터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3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 내지 이제 방향성을 이제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차원 벡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A에 대한 A1, 2, 3 요소, B에 대한 B1, 2, 3 이제 어떤 이런 요소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적하고 외적의 차이점은 어떤 내적은 이제 스칼라 값을 가지고 외적 같은 경우는 어떤 원본에 대해서 두 벡터 간의 어떤 수직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이제 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두 벡터 간의 평행사변연의 면적을 이제 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하학적 의미로 봤을 때는 내적은 이제 두 벡터 간의 각도에 대한 어떤 방향의 유사도, 각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을수록 유사도는 이제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외적 같은 경우는 어떤 평면, 그러니까 두 벡터의 평면에 대한 이 수직이 이제 방향을 이제 보는 건데, 그건 이제 평행사변의 면적하고 비례하게 되고, 곧 그것은 이제 어떤 회전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평면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내적은 어떤 유사도 측정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요. 외적은 이제 로봇의 어떤 팔이나 다리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그런 토크 계산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프트맥스는 어떤 클래스의 점수, 이것을 로짓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정답에 이제 어떤 도구가 있다고 했을 때, 도구라고 하면 정답인 거고, 고양이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면 이제 정답이 아니잖아요. 각각의 점수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점수들은 이제 노짓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점수들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1.5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0.1이라든지 0.5라든지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이런 노짓의 총합은 1이어야 돼요. 최대가. 그래서 그래서 합이 이제 1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하고요. 수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Z는 노짓이고,
i는 이제 이 z의 이제 i번째 원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식은 이제 소프트맥스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이 시그마는 이제 더하기를 뜻하는 거고요. j는 이제 노짓에서 이제 어떤 인덱스의 합산을 뜻하고, e는 자연상수를 뜻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벡터의 그 인덱스의 합산분의 어떤 요소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총합이 이제 1이 되는 그런 이제 이 노짓의 그 값을 이제 정답인 값을 이제 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맹사 함수의 특징은 어떤 출력을, 그러니까 최종적인 출력을 이제 정규화, 확률로 해가지고 정규화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수함수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수함수를 사용하는 장점은 큰 값은 이제 더 크게 하고 작은 값은 상대적으로 이제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 분류 경계면 그걸 이제 결정 경계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함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짓들을 계산해 가지고 정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다중 클래스 분류하는데 이제 적합합니다. 사용 예로는 이제 신경망의 출력층에 이제 사용이 되고,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이제 각 클래스별 이제 뭐 예측 확률이라던가 거기에는 이제 이미지 분류, 텍스트 분류, 음성 인식 뭐 다양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맥스는 각 클래스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이제 수치화하는 거고, 가장 높은 확률을 이제 찾아서 이제 정답을 찾는 거죠. 피규어 부분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먼저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나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텍스트를 먼저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미지로부터 비디오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미지가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비디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건 이제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A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이제 일관성이 있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얘네만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텍스트로부터 이제 이미지를 이 디퓨전 유닛을 통과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텍스트를 이제 여기 스토리 라인이 있지만 여러 개의 경우에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르고 그 텍스트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이 또 이렇게 있겠죠. 어떤 여기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일관성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 옆으로 있다거나 뭐 꽃을 바닥에 놓는 거를 뭐 줍고 있다든지 꽃을 뭐 손으로 들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스토리에 맞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인 거고, 스토리는 이게 이제 스토리인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사이에 이 디퓨전 유닛을 통과할 때 그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컨시던시 이 CAB라는 게 컨시던시 어텐션 블록을 뜻해요. 그래서 요 CAB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먼저 그 레지듀얼 블럭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CAL 여기에 있지만 컨시던시 일관성 있는 어텐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제 레지듀얼 블록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 통과하게 되죠. 그럼 이 부분 컨시던시 어텐션 레이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어떤 놈을 보통 L2 놈을 쓰니까 놈을 이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컨시던시 셀프 어텐션을 통과하고 다시 놈을 한번 통과하고 그리고 어떤 그 다양한 벡터들 간의 그 상관관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벡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 아니라 그냥 앞에 크로스가 붙이는 거예요. 크로스 어텐션을 이제 통과하게 된 이런 구조가 이 CAL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좀 보면 컨시던시 셀프 어텐션 부분을 보면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 얘가 이제 기준점이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게 이 이미지를 그대로 통째로 다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 토큰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샘플링 토큰을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 토큰을 뽑아내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이전 이미지, 이건 이후 이미지를 뜻하고, 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건 얘가 이제 기준점이 되니까 어떤 t 시점에 있는 이 이미지, 그 다음에 t 플러스,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이겠죠. 그러니까 이전 이후에 있는 이 이미지들도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끔 잘 만들어진다는 걸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스트라는 게 이제 그 일관성을 이제 강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샘플링을 하고,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이어가 네이어를 통과하는 게, 그러니까 리니어 네이어를 통과하는 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통과하는데, 먼저 샘플링 토큰,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토큰을 해요. 잘라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서 토큰 한 다음에 이제 콘캣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얘는 이제 그대로 얘가 원래 그 가지고 있는 토큰의 개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뭐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다가 이제 얘가 그 칼라잖아요. 칼라니까 RGB니까 세 가지니까 여기 이게 이제 이건 채널, RGB 채널을 뜻해요. 그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이제 통과하고, 여기서 하나 더 쭉 나와가지고 얘도 이제 리니어를 통과하고, 이건 이제 곧바로 n 곱하기 10에가 리니어를 통과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요거하고 요거가 이제 곱해져요.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소프트맥스를 한번 거친 다음에 다시 곱해지는데, 이 곱해질 때 이제 여기서 콘캣했던 이게 이제 곱해지는데, 여기 보시면 s 플러스 n 곱하기 c가 있고, 여기는 이제 n 곱하기 s 플러스 n이 있어요. 이거의 차이점은, 얘는 우리가 비디오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전체적인 거를 먼저 한번 글로벌하게 생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걸 생성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샘플링한 거하고 원래 토큰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그걸 이제 채널과 곱하는 거가,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것은 얘는 이제 파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전체적인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파인한 거를 봐서 이제 생성을 시켜야 되니까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디테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샘플링 한 거하고 원래 그 토큰의 개수 하고 다시 이제 n 전체적인 이 n을 한 번 더 이제 곱해줘서 더 디테일하게 생성하겠다라는 거예요. n을 두 번을 써서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글로벌한 거, 파인한 거가 이제 곱해져서 이제 샘플링을 다 했으니까 이제 샘플링 필요 없으니까 이 n 원래 토큰의 개수하고 RGB니까 채널이 붙어가지고 채널 RGB 채널이 붙어서 이제 곱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원본 비디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것은 디코더에서 그러니까 그 역확산 리버스에서 원본을 결국에는 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X0를 이제 원본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니까 XT에서 이게 이제 역확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관성 있게끔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셀프 어텐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닛에 셀프 어텐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의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일관성 있게끔 이제 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스토리 디피전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 어떤 주제의 일관성이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묘사한다는 거고 그때 이제 그냥 셀프 어텐션이 아니라 컨시던시한 이제 셀프 어텐션을 이용해서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스토리 텍스트는 여러 이제 프롬프트가 이제 그 그러니까 토큰화되어 있는 거고 그러한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분할됐다는 게 이제 배치 단위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배치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고 컨시스턴시 셀프 어텐션은 그래서 배치 내에 여러 이미지 간에 연결을 구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각 이미지는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뭐 주제하고 일관성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먼저 텍스트에서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하는 거니까 텍스트를 이제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스토리를 여러 개 이제 텍스트로 이제 조각을 내야 되고 그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프롬프트는 이제 스토리의 다른 부분을 이제 대표하게 되고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로부터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각 프롬프트는 텍스트 프롬프트는 어떤 확산 모델을 통과해서 아까 유넷이잖아요. 통과해가지고 어떤 개별적인 이미지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는 거고 그때 이제 컨시던시 셀프 어텐션이 그 유닛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생성된 이미지들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그 이미지 간에 어떤 시각적이고 뭐 주제 각각의 그 이미지마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주제가 단절이 되면 안 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성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 이 컨시던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이미지가 어떤 스토리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디퓨전은 단순한 게 아니라 이제 복잡한 스토리라인에 적합한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그런 이제 이런 컨시던시 셀프 어텐션의 방법을 가지고 만든 알고리즘이 이제 스테이블
디피전, 아니, 스토리 디피전인가. 이게 맨 처음에 있었던 이제 그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어, 텍스트를 이제 그 토큰화해서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피규어고요. 이거를 이제 어떤 수학식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확산 모델 그 프로세스고, 이거는 이제 그 역확산 리버스 수식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이 어떤 t가 이제 시간을 뜻하니까 어떤 노이즈, 그러니까 시간 단위에 있는 노이즈 베타를 뜻하고, 베타 t는. 그래서 이 xt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x0에서 xt를 만드는 거거든요. 만든다는 게보다 이렇게 진행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xt라는 것은 이 어떤 노이즈, 점점 노이즈가 이제 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루트를 씌워가지고 1에서 어떤 그 노이즈, 그러니까 시간 단위의 어떤 노이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xt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요 그 베타 t하고 어떤 그 입실론을 이제 더하는데, 여기서 이거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확산 같은 경우는 이제 t-1, 그러니까 그 반대로 xt에서 이 x0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시간 단위의 어떤 네트워크 그 함수 안에는 이 xt도 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도 있고, 그 다음에 t 시간 단위를 가지고 이제 그런 함수를 가지고 이제 역확산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컨시스턴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있었지만 이제 이거 그냥 그 일관성이 있는 그 셀프 어텐션을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가 이제 디멘션이고, 이건 이제 t잖아요. 쿼리 벡터, 쿼리, 그 다음에 t의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벡터를 구하고, 여기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어텐션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즈 역학선 프로세스를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죠. xt-f 함수에 이제 xt 시간, 그 다음에 파라미터 변수에 이제 t,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써있지만 이제 이 f 함수라는 것은 특정 t 스텝에서 이제 이미지 x에 적용이 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해서 이제 x0로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세타 파라미터는 모델을 이제 모델 학습에 이제 사용되는 그 파라미터 값을 뜻하고요.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제 이 x0로 이제 점점 복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먼저 초기화를 한다는 거는 이제 XT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노이즈가 완전히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뜻하고요. 그래서 각 스텝 T에서 요 XT, 변수 XT를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게 XT-1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XT-1를 이제 계산하게 되고, 그 함수는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 학습을 통해서 XT에서 노이즈를 이제 점차적으로 제거해서 원래 이미지 이제 X0 이 상태가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 스몰 t라는 것은 이제 그 각각 한 스텝 한 스텝의 그 시간을 얘기하고, 이 라지 t라는 것은 이제 전체 그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각 단계마다 이미지 이제 품질을, 그러니까 XT에서 X0로 가는데 점진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품질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X0에 이제 도달해서 원본을 복원한다. 그것이 이제 디피전 모델의 이제 역확산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그 컨시던시 어텐션 블록을 보면, 아까도 이제 봤지만 이런 식으로 네지들 블록, 그 다음에 컨시던시 어텐션 레이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거죠. 어텐션 블록을 이제 통과하게 된 이런 피규어고, 그것을 수학식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네지드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지드 블록이란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x의 예측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네지드 블록이라는 이 특성을 가지고 이제 구하려고 한다. 근데 그걸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구하는데, 이 어텐션 레이어가 이제 컨시던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x 다시 다시를 구하는데, 이 컨시던시하게 어텐션 레이어를 가지고 이건 이제 구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 네지드 블록에 도달했을 때는 그걸 이제 y라고 했을 때, 네지드 블록에 이게 있는 거죠. 이 컨시던시한 어텐션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났으니까 요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컨시던시 어텐션 그러니까 컨시던시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이런 놈과, 그 다음에 컨시던시 셀프 어텐션을 지나고 또 놈을 지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구조가 이제 컨시던시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놈이라는 것은 정규화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 놈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미지의 품질과 일관성을 이제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놈은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여러 그 방법,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2롬이고, 어떤 이런 X에 대한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어떤 제곱, 각각의 그 X에 대한 그 제곱의 합의 루트 제곱근을 씌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롬, 벡터 P롬 같은 경우는, 이 벡터 P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절대값을 씌운 거를 이제 더해 나가는 거라고, 더해 나가서 이제 다시 P분의 1로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P가 이게 이제 1인 경우에는 P롬이라고, 1인 경우에는 이제 맨하탄 놈, 택시놈이라고도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대롬,
무한대인지 이렇게 무한대로 붙여주면 되니까 절대값에다가 앞에 이제 이러한 이제 절대값이 있는 각각 x1, x2 뭐 이런 xn의 그런 그 요소들의 어떤 맥시멈 최대값을 주는 게 최대 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렬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그 함수롬의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피규어에서 이런 어떤 각각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토큰하면서 이제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샘플링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어떤 정보를 압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제 판단해서 압축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 고차원을 이제 저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해서 오버핏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추론 같은 거를 간소화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어떤 특성을 강조가 시킬 수가 있겠고요. 어떤 객체의 주요 특징을 포착할 수도 있고, 그 말은 이제 텍스트에서 어떤 키워드라던가 이제 주요 문장을 이제 추출하는데 이 샘플링 토큰 기법이 이제 유용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모델을 일관성 있게끔 유지시킨다는 것과 같은데, 어떤 이제 데이터 포인트, 이 n이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 포인트 n을 일관성 있게끔 유지시키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링 토큰은 데이터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델의 이제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 특성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어떤 효과적으로 이제 정보를 추출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데이터의 그 일관성을 강화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토큰을 샘플링한 다음에 컨캣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선형 변환, 리니어 레이어 선형 변환과 그 다음에 이 소프트맥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일관성을 준다는 거죠. 이 샘플링 토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샘플링 토큰은 어떤 다양한 포즈라든가 이미지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의 뭐 서 있고, 뭐 꽃을 짚고, 뭐 꽃을 들고, 뭐 이런 다양한 이미지에 샘플 토큰이 유용하게 이제 작동한다는 거죠. 이 n 플러스 n 더하고 이제 채널하고 이제 곱하고, 그 다음에 n 이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n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다시 n하고 이제 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이제 글로벌한 거고 얘가 파이널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행렬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s는 샘플링된 이제 토큰의 개수고, n은 그 배치 단위로 있는 그 전체 샘플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c는 이제 채널 수. 그랬을 때 이제 이거 위에 거는 이제 이 샘플링 토큰과 원래 데이터를 합한 거에다가 채널을 곱한 거잖아요. 채널의 수를 곱한 건데, 이 뜻은 샘플링 된 토큰하고 원래 데이터가 어떤 하나의 큰 데이터를 병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만큼의 어떤 특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파인한 부분은 이게 전체 배치의 개수니까 해서 각 샘플, 이 샘플된 토큰하고 이 샘플링 된 거하고 원래 토큰의 개수가 이제 더해진 거고, 그 말은 더해진 거고, 그리고 데이터의 각 샘플이 통합된 토큰 데이터의 전체 세트하고 이 n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큰 행렬로 병합된 샘플의 토큰과 이 n하고 그러니까 s하고 이제 n하고 더해지고, 샘플링 채널하고 이제 곱해진 건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n 곱하기 s 플러스 n은 각 샘플이 병합된 데이터의 세트하고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나타내는 행렬 연산인데, 어떤 각각의 샘플과 그 다음에 어떤 모든 토큰 이 s 플러스 n 각각의 것과 모든 것의 어떤 n을 이제 한 번 더 곱함으로써 이게 어떤 각각의 것들하고 모든 것과의 어떤 그 상호작용 관계를 이걸 가지고 이제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파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리니어 레이어를 이제 통과한 것을. 그래서 두 차원의 이러한 표현은 이것과 이 차원의 어떤 행렬 계산의 표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매트릭 이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n 곱하기 s 플러스인 이 구조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써있지만 훈련이 필요 없는 일관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컨시던시 셀프 어텐션이잖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먼저 이제 셀프 어텐션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어떤 i라는 그 요소에 대한 이 o가 이제 출력을 뜻하는 아웃풋 출력을 뜻하는데요. 여기 이제 어텐션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쿼리 키 밸류에 대한 이 i 값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있다고 했을 때 컨시던시 셀프 어텐션은 이제 이러한 쿼리 키 밸류를 이제 어떤 그 요소를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항등행렬인 i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i-1도 있고 i 플러스 1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치 단위로 했을 때 마이너스 1도 있고 배치도 있고, 이런 식의 다양한 요소들을 무작위로 샘플링 하는데, 여기서 빠진 거는 이 i가 빠져 있잖아요. 이 i가 쿼리에 해당돼. 이거 이제 쿼리에 해당돼. 어떤 기준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쿼리는 기준점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키라는 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밸류 밸류를 이제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i번째 이미지는 이제 제외를 시킨 거예요. 기준점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샘플링된 그 토큰하고 이미지 특성의 결합 해가지고 셀프 어텐션,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여기서 이제 이 PI라는 것은 페어를 뜻하고 쌍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요소의 PI
쌍에 대한 요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 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쿼리 이제 페어로 가지는 게 이제 PI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샘플링 된 그 어텐션은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하고 다른 점은 이 QI는 똑같아요. QI하고 여기도 QI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써 있듯이 i번째는 제외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 QI 그 쿼리 부분은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고정시키고 나머지 이 키하고 밸류가 여기는 그냥 i였는데 그냥 요소였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한 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샘플링 된 거하고 같이 있는 그래서 페어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샘플링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키하고 밸류에. 그게 이제 그 샘플링 토큰의 이제 셀프 어텐션을 뜻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i번째 이미지를 포함 안 시키고 나머지만 이제 어떤 토큰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장점은 어떤 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면 어떤 이미지 i와 독립적인 다른 이미지들에서 이제 정보를 취함으로써 다양한 이제 시각적 콘텍스트나 이제 특징을 포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미지 i에 대한 처리나 분석이 그러니까 이미지 i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분석을 이제 좀 더 다각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어떤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거고 그리고 과적합을 방지가 시킨다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이니까 특정 이미지에만 이제 과다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보다 이제 모델이 일반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곧 일관성 이제 강화시키는 건데 다른 이미지들에서 어떤 특성이나 패턴을 이제 i번째 이미지하고 결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치 내 이미지들 간의 일관성이나 연관성을 이제 그 i번째하고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것과의 어떤 연관성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유연하게 일관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구현 방식은 어떤 그 랜덤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하고 여기 써 있지만 이제 i번째 이미지를 제외하고 배치해 있는 다른 모든 이미지들은 이제 무작위로 랜덤하게 어떤 조각 토큰화 시켜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샘플링 된 토큰은 i번째 이미지하고 완전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보적으로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i번째 이미지를 그 랜덤하게 샘플링 된 나머지 그 것들을 가지고 토큰들을 가지고 i번째 이미지를 분석할 수도 있겠죠. 향상시킬 수도 있는 쪽으로. 그래서 결국엔 그 쿼리를 x0로 이제 복원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이미지에 대한 처리가 다른 이미지 정보를 통해서 다른 여러 랜덤하게 샘플링된 t-1이라든지 t+1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보강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특히 이제 이미지가 시퀀셜한 이제 동영상 같은 거에서 이제 어떤 일관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뿜지를 이제 형성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주기 때문에 이 아이번치 이미지를 제외한 겁니다. OI라는 것은 이런 어떤 요소에 대해서 O가 붙은 건 이건 이제 아웃풋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텐션에서 이제 OI라는 그 기호가 나오면 이건 이제 그 어떤 출력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어떤 좀 재조정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젝션에 대해 선형 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형 투영은 어떤 특정 차원으로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데이터의 이제 차원을 축소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다른 공간으로 매핑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이런 어떤 선형 변환이라던가 뭐 차원을 축소시킨다든지 이제 특성을 이제 변환시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선형 변환은 아시다시피 y를 구하는데 어떤 그 w 가중치와 어떤 변수 x가 이제 곱해져서 어떤 선형 변환은 이제 선형 변환 y를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벡터를 구하는 거잖아요. 차원 축소라는 것은 주로 이제 PC의 주성분 분석을 어떤 기법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어떤 그 이게 차원을 단순화 시켜야지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사용하고요.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특성이 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딥러닝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쿼리가 아까 요거 이제 그 쿼리 QI를 변경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성이 보장되고 이제 복잡한 것들을 이제 이 쿼리를 변경시키지 않음으로써 좀 복잡한 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짐으로써 각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제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라는 의미는 어떤 페어라던가 프로젝티브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어라는 것은 아까 이 샘플링하고 N에서 또 보았듯이 어떤 그 페어를 가진다는 의미인 거고, 그 샘플링된 토큰하고 이게 S가 샘플링된 토큰이고, 원래 이미지 특성이 이게 N을 뜻하는데, 이것이 결합돼서 이제 새로운 쌍을 형성된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간단한 P로 약화시켰을 때 그건 이제 페어의 의미이고, 프로젝션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거는 이제 프로젝션 시킨다는 거, 선형 변환 시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걸 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떤 그 다음에 PI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페어로 결합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프로젝션 투영된 어떤 그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 이제 새로운 키를 뜻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키를. 그냥 키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 이제 그냥 키는 KI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페어 프로젝션의 의미인 P가 이제 들어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이제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일관성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멘틱한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이제 공간을 해석하는 거에 대한 이제 피규어인데요. 먼저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어떤 이미지가 있겠고 그 이미지가 이제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 이미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레이턴트 잠재 변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메틱하게 어떤 의미론적으로 공간을 해석하니까 잠재 변수를 해석하는 것보다 좀 더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동영상이니까 이 프레임별로 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 XT는 이미지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변환이 되잖아요. 비디오로 이제 변환이 된다는 거죠. 이미지가 이제 비디오로 이제 변환이 되는데 이제 디피전 모델, 그러니까 유넷 안을 이제 망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관성 있는 컨시던시한 비디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결국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어떤 모션 프리딕트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라는 것은 비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 2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로하고 세로 그 다음에 RGB니까 이제 3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처음에 이제 인코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결국 이제 원본을 보관하면서 제대로 된 일관성 있는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제 인코더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원래 그 토큰의 개수하고 채널하고 이제 곱해져서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이제 공간을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비디오를 만들어내겠다 그거죠. 인터폴레이션을 시킨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이미지를 그러니까 텍스트로부터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개의 그 텍스트에 맞게끔 여러 개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내는데 그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인터폴레이션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프레임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개의 이미지가 프레임 단위로 모여가지고 비디오가 되니까 그래서 F가 붙은 거예요. 곱하기 그 다음에 원래 토큰 개수하고 채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트랜스포머 블록을 이제 계속 n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비디오 프레임 영상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게 이거 시멘틱 스페이스 모션 프리딕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그 피규어에 대한 앞에 피규어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어떤 입력 이미지를 이제 XT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멘틱 스페이스 모션 이제 프리딕트 예측기를 이제 통과를 해서 어떤 입력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동작이라든지 변환 같은 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의미론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트랜스레이션을 시켜야 되잖아요. 비디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디피전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데 그것은 곧 이제 어떤 인베딩으로 이제 인코딩 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관된 비디오라는 것은 이러한 이제 전이 모델을 통해서 생성된 인베딩은 이제 일관된 프레임 변화를 가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까 그 프레임 디테일하게 이제 프레임별로 이제 각각의 이제 프레임별로 이제 컨트롤
한다는 것은 각 비디오 프로그램 프레임에 대해서 제어 신호가 이제 별도로 개선되고, 그래서 각 프레임을 이제 정밀하게 생성하게 되는 거죠.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션 프레딕트 해가지고 트랜스포머 블럭에서 이제 n번 계속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모션 프리딕터,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블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특정 공간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보다 이제 프레임을 이제 부드럽게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입력된 그 이미지는 초기에 이제 이미지를 인베딩을 시키고, 그리고 시멘틱 스페이스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 이제 시간 단위로 해 가지고 보관 영상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트랜스포머 블럭은 이렇게 이제 보관된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서 일관성 있는 프레임별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 2, 3. 그래서 처음에는 컨시던시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어떤 그 이미지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의미론적인 공간을 예측하는데, 그 이제 시멘틱 스페이스라고 하고, 어떤 예측키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 간의 움직임을 그 상호 관계를 의미론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공간 정보를 제대로 일관성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인코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비교가 돼야 되니까 2 곱하기 n 곱하기 c 차원의 이제 특성으로 변환이 되게 되고, 여기서 n은 이제 특성의 수, 원래 그 특성 개수라고 보면 되고, c는 이제 채널 수입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스페이스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프레임별로 부드러운 그런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 프레임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그쵸. 여기 이제 어떤 디퓨전 이제 비디오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떤 트랜스포머 블록에 있는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제 적용이 돼서 그 각각의 프레임에 원래 그 개수, 토큰 개수, 원래 이제 특성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그래서 이제 채널 이런 식으로 F 곱하기 N 곱하기 C로 돼가지고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여러 프레임으로 전환이 일관성 있게끔 이제 전환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프로세스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파이프라인은 이제 어떤 큰 움직임의 어떤 동작이라도 캐릭터 동작이 이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효과적이고, 여기서 그 나온 용어들 중에서 이제 뭐 부동소 초점이라든지 양자화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특히 이제 이 양자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이건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동소 초점이라는 것은 7.03 뭐 이런 식으로 7.23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뒤에 이제 그 소점이 붙는 거,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넓은 범위에 매우 작은 수까지 작은 수에서 큰 수까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대신 단점은 이제 좀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이거는 이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넓은 범위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반대로 퀀타이제이션은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정사시킨다는 거죠. 이제 단순화시킨다는 거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축소시킨다는 거고, 단점은 이제 데이터를 축소시키니까 아무래도 빠르지만 이제 정보의 손실을 일부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 장점은 이제 데이터를 축소시키니까 저장 공간이 이제 작아도 되니까, 그래서 저장 공간에 이제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알고리즘, 그러니까 컨시스턴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거 파트 잘려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컨시스턴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피처별로 이미지, 그 다음에 샘플링, 그 다음에 타일 단위로 잘라가지고 자르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배치와 채널과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의 개수, 원래 개수 이렇게 되고요. 샘플링은 플롯 형태로 해서 0과 1 사이고, 타일 사이즈는 이제 인트 정수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에서는 이제 초기화 이 BNC 배치와 이제 원래 토큰 개수, 그 다음에 이 채널을 이제 초기화 시키고, 그리고 이제 카운트도 초기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는 타일 사이즈로 하고, 포 루프문은 이제 돌려서 0하고 n 있고, 타일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이제 GPU를 사용해서 이 타일, 피처, 그 다음에 샘플링, 리샘플링, 니쉐입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 토큰. 샘플링 토큰은 이제 랜덤하게 어떤 이미지로부터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 하단의 피규어의 컨캣, 그렇게 샘플링된 이거를 이제 컨캣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쿼리키 밸류 개념이 들어가서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을 이제 계산하잖아요. 어떤 리니어망을 이제 통과하고, 쿼리키 밸류 각각의 것들은 리니어 레이어를 이제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은 이제 어텐션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카운트 값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카운트분의 이제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리턴 값이 나오고, 이거 이제 자세하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이제 처리하는 병렬 방식이 이제 컨시스턴트 셀프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씩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아웃풋, 이 카운트 부분을 보면 이제 이렇게 초기화 초기화를 먼저 시키고요. 0으로 이제 초기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B는 이제 배치 크기, N은 이제 원래 이제 특성 개수, C는
얘는 이제 그 채널 수, 그리고 여기 이 W 타일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이제 그 처리할 이미지를 이제 타일 단위로 그 토큰화 시킬 때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격자 타일 단위로 이제 나누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프 문을 이제 돌려서 0부터 n까지 타일 사이즈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의 특징이 이제 타일 크기 단위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타일 처리는 이제 이 GPU 메모리를 넘지 않게끔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타일 퓨처 이미지 여기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는 거는 현재 인덱스를 이제 이거를 이제 t 시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타일 사이즈 Z만큼 이제 이 퓨처를 추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쉐입을 해주는 것은 리쉐입 퓨처 타일 퓨처 리쉐입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추출된 특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구성하고, W번을 이제 W번을 이제 반복을 하고 리피트하고, 그래서 이제 각 타일이 동일한 이제 특징을 포함하게끔 해서, 그래서 이제 특징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유지하게끔 해서 이제 처리량을 점차적으로 이제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샘플링 토큰이란 것은 랜덤하게 이제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구성된 특징에서 샘플링 비용, 이 샘플링 레이트에 따라서 랜덤 샘플링,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데이터의 다양성하고 이제 오버피팅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것을 보면 이제 컨캐레이션을 하는 건데,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 키하고 이제 밸류를 이제 연결하는데, 이런 이제 샘플링 토큰하고 그 다음에 타일 피처 두 특징을 이제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디멘션은 이제 첫 번째 차원을 따라서 이제 특징을 컨캣 하고, 그 다음에 디멘션 1이라는 것은 리스트나 이제 시퀀스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하고 이제 밸류를 설정하는 것은 여기 이제 토큰 키하고 이제 밸류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포함된 거고, 이 데이터는 이제 결국엔 이걸 가지고 이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 이제 이 키는 입력 데이터 쿼리, 예, 먼저 쿼리에 어떤 요소가 있을 테고, 쿼리가 이제 이게 어떤 요소라고 보면, 특정 요소라고 보면, 이제 키는 이제 그러한 이 입력 데이터 어느 부분을 주목해가지고 이제 결정해야 될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고, 밸류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 데이터, 결과적으로 결론적인 이제 실제 데이터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 최종적으로 이제 토큰 그 쿼리 설정은 이렇게 타일 피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타일 단위로 타일 피처 단위로 이제 쿼리를 이제 설정한다는 거고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알고리즘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 토큰 이 쿼리에 대해서 쿼리에 대해서 이제 리니어망을 이제 통과하게 되고 이거 다 전부 다 리니어망을 이제 토큰 키라든지 뭐 밸류 이런 것 이제 리니어망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리니어 레이어를 이제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이제 필요한 차원으로 이제 매핑해서 결국에 이제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계산된 쿼리 키 밸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각 위치에서 어떤 수행된 어텐션 계산의 이제 횟수를 추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균을 내게 되죠. 평균을 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을 계산 각 이제 누적된 어텐션 점수값을 이제 평균을 내서 어떤 특징이 가장 중요한지 그거를 값을 계산하고 이제 모델을 이제 정교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리턴 값은 이제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이제 최종 출력으로 이제 반환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다음 계층으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예측하는데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컨시스턴시 셀프 어텐션 함수는 이미지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변형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의 일관성을 지기 위해서 이제 변형된 거라고 컨시스턴시 셀프 어텐션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주요 단계는 이제 뭐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디오 생성을 위해서 시멘틱 모션 프리딕트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어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이제 시작 프레임을 이제 F가 이제 프레임의 약자거든요. 그 FS고 종료는 이제 end니까 F2로 나타내고 그래서 이게 어떤 RGB 이미지가 결국에는 어떤 의미 공간 내에 벡터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키값이 이제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변환된 거는 어떤 클립이 이제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텍스트에 가장 유사한 이제 이미지를 찾아주는 검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수행을 해서 어떤 공간 정보를 붙여가고 거기에 대한 이 모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이제 이
시멘틱 모션 이제 인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어떤 구조 예측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레임은 각각의 그 벡터, 의미 공간 벡터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은 K1, K2, KL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해 가지고 그 프레임들은 이렇게 앞에 프레임의 약자인 P를 넣어서 P1, P2, PL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확산 모델을 이제 인코딩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디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디코딩을 해가지고 읽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예측된 중간 프레임들은 비디오 확산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최종 비디오로 이제 변환하게 되죠. 그때 어떤 선형 레이어를 이제 통과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인베딩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 프로젝션도 시키게 되고, 어떤 유닛망을 통과하고, 그 유닛 안에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거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손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MSE 평균 제곱 오차를 이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만큼 이제 부드러운 잘 생성이 됐는지 이제 그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멘틱 모션 프리딕터는 어떤 프레임 간의 움직임이 이제 큰 경우에도 더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논문에서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라는 것은 이제 기대값을 뜻하고, 이게 프레임의 시작, 프레임의 끝을 뜻하는데, 이것을 이제 여기 매핑 시키는 거죠. 벡터에. 그래서 의미론적인 어떤 공간의 시작과 끝으로 이제 변환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 이는 이제 사전학습 때 이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하고, 그것은 이제 곧 RGB 이미지를 의미론적인 공간에서 벡터 스타트, 벡터 엔드로 이제 매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그런 이제 어떤 그 배치 단위로 이렇게 K1부터 KL까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PL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K 스타트하고 K 엔드로부터 이제 선형 보관을 거쳐서 어떤 시퀀셜한 이제 이런 벡터 단위의 이제 어떤 블럭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론적인 인베딩을 통해서 이런 P1, P2, PL의 이제 이런 프레임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 예측된 인베딩은 이제 비디오 각 프레임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이제 이후에 이제 디코딩 과정에서 이제 실제 프레임으로 이제 변환되는데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떤 그 특성 이 벡터를 구하는 건데, 그것은 곧 크로스 어텐션을 활용을 해서 어떤 그 텍스트 인베딩 키와 그 다음에 의미론적인 인베딩인 이미지가 여러 개 모여서 이제 비디오가 되니까, 이 의미론적인 그 인베딩인 이 P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페어라고 했었잖아요. 샘플링 된 거하고, 그 다음에 원래 특성 개수, 토큰의 특성 개수, 이미지 특성 개수가 더해진 이 페어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이 PI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콘캣 해가지고
크로스 어텐션을 구하는데 이게 2번 반복되잖아요. 그만큼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이제 세밀하게 비디오를 이제 생성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노스를 구해야 되잖아요. 노스를 구하는 거는 이제 이런 생성된 비디오, 그다음 아니 이게 아웃풋이니까 생성된 비디오,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인 원래 비디오 그 안에 이제 평균 제곱 오차, 그래서 MSE 이런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실된 함수는 모델이 실제에 얼마나 가까운지 유도를 하게 되죠.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텐션은 그 같은 요소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시퀀스 내에서의 쿼리키 밸류를 뜻하고요.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데이터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점은 뭐 이렇게 쿼리키 밸류의 어떤 유사도를 계산한다는 거. 근데 이제 차이점은 셀프 어텐션은 단일 데이터 내에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간의 이제 상호작용에서 쿼리키 밸류 간의 이제 그러니까 쿼리하고 키 간의 상호관계를 따져서 이제 밸류를 계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